민주주의를 걷다 3일부터 6시까지 함께 걷는 민주올레길 한종수 지음 Work for Democracy 자유문고 24년 7월 14일 일요일 폭무선생님 멋진 서가지고 4시에 장충동 올래 226페이지 민주역사 올레 모임 대표 저자 한종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공기업과 사기업 등에서 근무하였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을 돌아다니며 책을 읽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업을 해왔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인 셈이다. 지은 책으로는 첫 작품인 세상을 만든 여행자 2010과 대표작 강남의 탄생 2016을 비롯하여 2차 대전의 마이너리그 2015,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2018, 라면의 재발견 2021, 미 해병대 이야기 2021 등이 옮긴 책으로는 영락제 화해질서의 완성 2017, 황관 이야기 2015,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등이 있다. 감기 참고 서적 460페이지 박경목 식민지 근대과목 서대문 형문서 1빛 2019 박찬승 1919 대한민국의 첫 번째 범 다산 초당 2019 서울역사 편찬원 1919년 3월 1일 그날을 걷다 서울책방 2019 송우회 왕세자 혼혈결혼의 비밀 푸른 역사 2010 오승훈 엄지원 최하얀 백투더 1919 철수와 영희 2020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5.18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5.18 민주화운동 2019 유시민 이해찬 기억하는 자의 광주 돌베개 1990 6월 항쟁을 기록하다 편집위원회 6월 항쟁을 기록하다 한국민주화 대장정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2007 226페이지 남산 남영동 민주올레 6.26 국민평화대행진은 곧 노태우의 6.29 선언을 강제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적 힘이 최대로 분출되었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정부 여당은 호헌 철폐와 직선제 쟁취가 더 이상 유보될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자 국민적 요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국민들의 대중적 저항에 직면한 정부 여당은 국민들의 요구에 굴복했고 국민들은 노태우의 이른바 6.29 선언을 획득해낸 것이다. 전국적으로 진행된 이 대회에서 경찰력은 상당히 무력화되었으나 밤이 깊어지고 시위대의 수가 줄어들면서 인천, 대전, 수원 등지에서는 경찰의 무자비한 구타, 연행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226페이지 후암동 문화주택 1920년 초에 등장한 문화주택은 식민지 한반도에 지어진 서양풍의 주택들을 말한다. 붉은 벽돌과 유리 등 근대적 재료와 장식의 사용, 순백의 커튼과 함께 입식 생활을 위한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당시의 신문물 피아노와 축음기 등 근대적 이기가 놓인 거실을 갖춘 서양식의 건물이었으며, 근대적 이기가 놓인 거실을, 이기가 뭐지? 일본의 영향을 받아 다다미 방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문화주택의 유행은 경성에서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대단히 고가여서 일본인들도 상류층만이 살 수 있는 집이었고, 한국인들이 사는 경우는 그야말로 극소수였다. 그 문화주택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 중 하나가 후암동이다. (227페이지) 옛 용산 미군기지. 현재 용산기지터는 100만 평이 조금 넘는데 해방 후에 진주한 미군이 70년 동안이나 차지했다. 최근에 와서야 대부분의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2019년에 이전, 2020년부터 공원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어느 건물을 존치하고 어느 건물을 철거하며 어느 건물을 리모델링할지 계속 논의 중이다. 다만 미 8군 밴드가 공연했던 건물은 용산 갤러리로 시민들에게 2018년 11월 30일 개방되었고, 장교 숙소도 2020년에 개방되었으며 일부는 체육시설이 들어서 일반 시민에게 공개된다. 서울의 센트럴파크가 될 용산공원에 어떤 역사적 의미가 부여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228페이지 옛 남행동 대공분실. 남행동 대공분실은 남선으로 불리던 구 중앙정보부, 서빙고 호텔로 불리던 보안사령부 대공분실과 더불어 잔인한 고문으로 악명 높았던 곳이다. 남행동 대공분실의 공식 명칭은 경찰청 보안상과지만 공식 명칭보다 남행동 대공분실이란 별칭이 훨씬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홍제동에 있는 보안사과와 함께 보안경찰의 외근 부서 중 하나인 남행동 분실은 소위 안보위해사범을, 홍제동 분실은 방첩 분야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안보위해사범이란 시국사범, 즉 반독재 민주인사를 지칭하는 단어이다. 남행동 대공분실은 1976년 치안본부, 지금의 경찰청이 대간첩 수사를 명목으로 세웠다. 이 건물은 당시 가장 유명한 건축가였던 김수근에 의해 설계되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공간 4옥처럼 검은 벽돌로 이 건물을 건축했다. 그리고 창문 디자인에서도 두 건물은 닮은 점이 많다. 건축가 조한은 김수근 조한, 공간 4옥을 지킬로 남행동 대공분실은 하이드로 비유하기도 했다. 지킬과 하이드가 뭐야? 경동교회와 불광동 성당 등 종교 건축도 설계했던 그는 인권 유린을 위한 건물의 설계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고문 피해자들은 후문으로 들어가 5층 고문실까지 직행하는 나서는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김수근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50대 중반인 1986년 7월에 세상을 떠나 살았다면 겪었어야 할 논란을 피할 수 있었다. 남행동 대공분실은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조사실, 정확하게는 고문실을 지하에 두지 않고
꼭대기층인 5층에 두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80년대 2개 층을 더 증축해서 후에 7층 건물이 되었다. 5층은 똑같은 구조의 조사실이 들이차 있는데 각 방은 4.09평 공간에 책상과 의자, 침대, 욕조, 변기가 설치되어 있다. 설치된 가구들은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바닥에 고정되어 있다. 각 방에 있는 창문도 폭이 좁아 비명소리가 새어나오기 어렵다. 물론 뛰어내릴 수도 없는데 이는 3년 전 일어난 최종길 교수 사건의 영향일 것이다. 7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1987은 남영동 대공분실이 가장 중요한 촬영 장소였다. 남영역 24년 7월 12일 금요일 류승환 박사님, 김명씨. 남영역은 87년 6월 10일에 투쟁의 현장이 되기도 했다. 그날 오후 4시 45분 경희대생과 외국어대생 600여 명이 이문역에서 지나가던 전동열차를 강제로 세워 탑승했다. 열차를 세운 주인공은 다음 해 외국어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되는 함칠성이었다. 민주주의 민슈슈기 디마크라시. 열차는 서울역을 그냥 지나 남영역에 정차했고 학생들은 철도의 자갈을 집어들고 대로로 나가 격렬한 시위를 시작했다. 이미 오후 1시에 을지로에서 시위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남영역에서의 시위가 그날의 거대한 드라마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셈이었다. 공교롭게도 인근 힐튼 호텔에서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민정당 후보로 선출된 노태우가 축하연을 즐기고 있었다. 이후 남영동 대공분실은 경찰청 인권센터라는 다소 모호한 목적으로 사용되다가 최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 이관되어 민주인권기념관으로의 재탄생을 위해 공사 중에 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집약된 의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在民主主义社会，舆论对于政治有很大的影响。Democracy。 230페이지 해야 할 이야기. 5월 18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진상 폭로. 민주 올레. (1987년 1월 18일) 영등포 교도소 경리사동에 갇혀 있던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 이부영은 간밤에 들어온 2명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의 방 옆에는 별도의 교도관이 배치되어 특별 감시를 했다. 그런데 교도관을 통해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다. 그들은 가족들이 면회 왔을 때 억울하다는 말을 했으며 특히 강진규 경사는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면서 칠순의 아버지에게 불효자식을 용서하라고 하소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내 그들의 가족 면회가 금지되었으며
곧 이어 대공수사단의 간부진들이 찾아와 그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고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얘기가 속속 전해져 왔다. 이들 두 사람 말고도 고문 경찰관이 3명이 더 있으며 조직의 보호를 위해 두 사람만이 희생양이 되고 고문살인 경관이라는 오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다는 내용이었다. 대공수사단 간부들은 두 경찰관에게 돈과 조기 석방 약속으로 회유했으며 또한 침묵하지 않으면 밖에 나와서 제대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도 했다. 이부영은 기자 출신답게 감옥 안에서 나름대로 취재한 사건의 축소, 조작의 상세한 전모를 3차례에 걸쳐 정리하여 그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교도관 한재동을 통해 전병용에게 전달했다. 수배 중이었던 전병용은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최종 수신자인 김정남에게 편지 3통을 전달했다. 전병용은 이틀 후 경찰에 체포되었다. 역시 수배 중이던 김정남은 편지 3통과 박종철에 대한 신문기사 스크랩을 참조하여 문건을 만들었다. 5.18이 다가오고 있었다. 편지는 사재단을 통해 발표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때 김정남은 고영구 변호사 집에 피신 중이었는데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고 변호사 부인과 딸을 통해 편지를 함시웅 신부에게 전할 수 있었다. 김수환 추기경도 발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고 고심 끝에 사재단은 5.18 광주 민주항쟁 7주기 미사를 봉헌하는 자리에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발표는 김승훈 신부가 맡았다. 사재단 발표 후 3일째 되던 5월 21일 오후 6시 검찰은 기자회견을 열어 범인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5월 29일에는 축소와 조작을 주도한 대공수사 2단 단장 박처원, 옥과장 유정방, 5과 2계장 박원택이 범인 도피죄로 구속 수감되었다. 5월 23일 박종철 군 국민추도위원회는 박종철 군 고문살인 은폐조작규탄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로 확대하고 6월 10일에 범국민 규탄대회를 갖기로 하였다. 이렇게 60 민주항쟁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232페이지 인물 열전 박종철 열사 민주 원래 박종철은 1965년 4월 1일 부산에서 공무원인 아버지 박정기 씨와 어머니 정차순 씨의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부산 우리 24년 지금이 7월달 6월달에 갔다 왔나? 2박 3일 2박 3일 부산 도성국민학교 영남 제1중학교 해광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걷는 평범한 길을 걸었다. 하얀 얼굴과 재치 있는 언행으로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1979년 부산에서 일어난 부마항쟁의 열기를 79년이니까 14살 온몸으로 느끼며 그는 막연하게나마 자기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잡았다. 1983년
서울대학교에 응시했다가 실패, 재수를 하면서 당시 서강대 운동권에서 활동했던 형의 생활을 지켜보면서 또 형의 서가에 꽂혀 있는 책들을 틈틈이 보면서 나름대로의 뜻을 세우게 되었다. 1984년 그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입학했다. 입학해서 그의 짧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는 오직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투신하기로 결심한다. 몸소 농촌 생활도 체험했고 스스로 노동자가 되어 일하기도 했다. 이로부터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그들 운명의 주인이 되는 사회를 위해 한치의 타협 없이 치열하게 싸워나갔다. 그는 대학 1학년 등 저학년 학생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두려움과 회의를 자기와의 끊임없는 투쟁 속에 극복하면서 1984년 봄의 도서관 철야농성 4.19 기념식을 마치고 4.19 희생자 묘사가 있는 수유리에서의 투쟁 등 학교에서, 거리에서, 농촌에서 싸웠다. 2학년이 되어서는 언어학과 2학년 대표가 되어 선후배와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과 분위기를 새롭게 하면서 과 구성원들을 굳게 결속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러던 그는 1985년 5월 사당동 가두 시위와 관련 구류 5일, 6월의 구로 가두 시위로 구류 3일을 살기로 했다. 일은 1년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는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오히려 그가 막연하게 설정했던 삶의 방향을 한층 구체화시키고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았다. 그는 항상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고민했으며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이 땅 위에 축적되고 있었던 모든 모순을 척결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노라 다짐했으며 그것을 몸소 실천했다. 3학년이 되면서 과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인문대학의 재반 학생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86년 4월에 는 청계 피복노조 합법성 쟁취 대회와 그 시위에 참가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그는 감옥에서도 학습을 멈추지 않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등 심신을 단련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쉬지 않고 자기 주장을 밝히면서 투쟁의 의지를 강고히 했다. 7월 중순에 집행유예로 나와서는 3개월 동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이지 않는 노력을 했다. 1984년 봄부터 86년 4월 구속되기까지의 그의 행적은 타오르는 불꽃 그 자체였으며 오직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고 이 땅의 모순을 직시하는 삶이었다. 우리는 그의 짧았던 생의 편린들을 통해 우리 사회 안의 첨예한 모순을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했던 한 젊은이의 처절한 투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학우일동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와 이에 얽힌 거대한 이야기는 관악 민주원래 편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구속,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함, 코소크,拘수,拘留,拘禁,拘야, 구류, 죄인을 1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는 일. detention, 코류, 关押拘禁.
235페이지 해야 할 이야기. 김근태 민청련 전 의장 고문 사건 민주 원래. 김근태 당시 민청련 의장은 85년 9월 4일 오전 8시경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구류가 풀려나오다가 7, 8명의 정사복에게 연행되어 시동이 걸린 포니 승용차 뒷좌석으로 태워졌다. 왼쪽과 오른쪽에 한 명씩 앉았다. 한 명이 잠바를 벗어 김 전 의장의 머리를 감싸고 눈이 보이지 않도록 한 채 머리를 짓눌렀다. 차는 40분 정도 달렸다. 차에서 내려 잠바를 덮어쓴 채 건물 입구 계단을 올라갔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비속게 늦게 샜다. 5층 15호실 건물 왼쪽 맨 끝방으로 끌려갔다. 본인은 9월 한 달 동안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기 고문과 물고문을 매일 각 5시간 정도 당했습니다. 전기 고문을 주로 하고 물고문은 전기 고문으로부터 발생하는 쇼크를 완화하기 위해 가했습니다. 중략 고문을 할 때는 온몸을 발가벗기고 눈을 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대에 눕히면서 몸을 5군데를 묶었습니다. 발목과 무릎 앞과 허벅지와 배와 가슴을 완전히 동여매고 발목, 무릎 앞, 허벅지, 배, 가슴. 그 밑에 담요를 깝니다. 머리와 가슴, 사타구니에는 전기 고문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발에는 전원을 연결시켰습니다. 처음엔 약하고 짧게, 점차 강하고 길게 강약을 번갈아 하면서 전기 고문이 진행되는 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에 다가와 이때 마음속으로 무릎을 꿇고 사는 이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다는 노래를 뇌까리면서 과연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인간적인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절감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올 때마다 아이쇼비츠 수용소를 연상했으며 이러한 비인간적인 상황에 대한 인간성의 절망에 몸서리쳤습니다. 중략 과연 인간이 한 인간의 고뇌와 죽음의 몸부림 앞에서 저렇게 냉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 인간에 대한 신뢰가 산산이 부서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하면서 시집간 딸이 잘 사는지 모르겠다, 아들놈이 체력장을 잘 치르는지 모르겠다는 등 자신의 가족에 대한 애정어린 말들을 주고받았으며 본인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고문과 폭력적 행위를 자행하는 자들이 개인의 가족에게는 인간적인 사랑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중략 결국 9월 20일이 되어서는 도저히 버텨내지 못하게 만신창이가 되었고 9월 25일에는 마침내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만 버티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집단 폭행을 가한 후 본인에게 알몸으로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빌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요구한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쓰라는 조선의 용을 보고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5년 12월 19일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전 의장 김근태 제1차 공판 기록 중에서 김근태와 박종철 외에 이곳에서 고문 또는 그에 준하는 가혹한 신문을 당한 이들 중 저명 인사들만 뽑아도 다음과 같다.
고 리영희 교수, 백낙천 교수, 고 박현채 교수, 고 김남주 시인, 임원영, 이하경 현 국회의원, 임재경,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강만길 교수, 고 박형규 목사, 최민화, 문용식 나우컴 대표, 김희갑, 장기표, 이부영 전 국회의원, 고 성유보, 서영교 현 국회의원, 고 이동명 변호사, 김희선 전 국회의원, 지선스님, 이문구 작가, 송기원 작가. 237페이지.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장으로서의 남산과 남영동. 많은 나라들에서 과거 아픈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여 후대의 기억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폴란드 아이슈비츠와 독일 베를린 슈타지 본부, 베트남 하노이의 호아로 감옥 같은 곳이 대표적이다. 남산과 남영동은 고통스러운 근현대사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현장이다. 이곳의 슬픈 역사는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와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교육장으로 재탄생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 현장이 갖는 절실함을 통해 과거의 만행을 기억하는 이들이 인권과 평화의 가치 위에 세워지는 민주주의와 조국 통일의 미래를 꿈꾸도록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의 인권과 평화, 민주화 운동을 연결하는 소중한 연대의 장으로 만들어내야만 할 것이다. 이곳은 일본 제국주의 등 외세가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남산, 남영동 올레길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바꾸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서대문 형무소, 명동 성당, 전태일 다리 등과 연결하여 시민들이 찾는 독립운동, 민주화, 인권기행 코스로 개발하고 젊은 세대와 외국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명소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건 다 했네. 부산에 5월달에 갔다고? 그런가? 보수동 책방 골목 다爵士 24년 5월인가 6월인가 부산 근대역사관 구미문화원 4.19 민주원래 4.19 혁명 대한민국 헌법 전문회 101페이지 서울의 4.19 혁명과 민주원래 102페이지 4.19 혁명 직전의 상황 103페이지 4.19 혁명 전개과정 106페이지 4.19 민주원래길 해화동 을지로 코스 111페이지 옛 서울대학교 의대본관 옛 서울대 물리대 현 서울대 마로니에 공원 옛 동대문 경찰서터 현 해화경찰서 경찰 공제회 고대생 테러 현장 옛 청계사가 천일백화점 앞 옛 내무부 앞 현 KEB 하나은행 본점 옛 미 대사관 옛 미 문화원 시청 앞 옛 서울신문사 현 프레스센터 옛 민의원 국회의사당 현 서울시의회 옛 대법원 현 서울시립미술관 옛 동양극장터 현 문화일보사 옛 이기붕 집터 현 4.19 기념관 일열 월요일 휴관 해화동 고려대 코스 138페이지 옛 서울대 물리대 현 서울대 마로니에 공원 이화장 김수영 시인 옛 집터 종로유가 116번지 동대문
신설동 로터리, 대광고등학교, 고려대 본관 앞, 4.18 기념비, 고려대 강당. 해화동 종로 코스 158페이지. 옛 서울대 물리대, 현 마로니에 공원, 동성 고등학교, 장면 부통령 가옥, 인물열전, 장면, 장면, 1899년부터 1966년까지 160페이지. 옛 서울대학교 병원, 현 서울대학교 의학박물관, 탑골공원, 옛 수성초등학교 터, 현 종로구청, 세종로, 현 광화문 광장, 옛 반공회관터, 현 미국대사관, 옛 중앙청, 옛 경무대 앞, 효자동 삼거리. 해화동 동국대 코스 175페이지. 옛 서울대 물리대, 현 마로니에 공원, 옛 평화극장터, 현 한일빌딩. 인물열전, 이마수 175페이지. 동대문, 옛 동대문 운동장, 현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나 자주 갔잖아. 국립의료원, 동국대학교 동우탑. 그 밖에 4.19 유적 185페이지. 수유리 4.19 국립묘지, 미아리고개. 101페이지. 민주주의를 걷다, 4.19 민주원래, 2019년 4월 14일 오후 2시 30분 해화역 2번 출구 앞. 인원 30명, 선착순 접수, 참가비 무료, 뒤풀이 비용 n분의 1, 길잡이 한종수 작가, 강남이 탄생, 서서 우리 가면 우리는. 신청 민주원래, 강목천, 010-9871-8279. 주최 민주원래, 문화예술기획 시선. 4.19 민주원래 코스, 서대문 형무소, 4.19 혁명기념관, 옛 대법원, 현 서울시립미술관, 옛 중앙청터, KT, 서울프레스센터, 마로니에 공원, 이화장, 동대문 해화경찰서, 옛 평화극장, 고려대생 습격 장소. (101페이지) 민주원래, 4.19 혁명, 대한민국 헌법 전문회. 4.19 혁명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초등학생에서 노인에 이르는 각계각층이 대중적으로 참여한 민주화운동이다. 1960년 3월 초부터 일어난 시위는 3.1혁명처럼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재미 유학생들까지 참가하였다. 뒤에서 보겠지만 참가자들은 개인이건 집단이건 3.1혁명의 기억을 끊임없이 소환하였다. 결국 이승만 정권이 퇴진하면서 4.19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민권이 승리한 혁명이 되었고, 민권이 승리한 첫 번째 혁명은 4.19 혁명, 5월 광주, 6월 민주항쟁 등 훗날에 일어난 민주화운동의 초석이자 영감이 되었다. 현 헌법의 전문에도 당당히 4.19 혁명의 이념이 올라가 있을 정도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